자, 이제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엑셀 2016 버전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2021 버전으로 이제 버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버전에 따른 뭐 내용의 변경은 사실 크지는 않지만 메뉴 같은 것들 사용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 함수 부분에서 추가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챕터 1에는 스프레드시트의 개요가 출제가 됩니다. 엑셀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엑셀의 개요와 파일 관리, 통합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또 문제 출제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뒤쪽에 엑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엑셀의 개요, 엑셀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고요.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은 엑셀을 한번 직접 보면서 하나씩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맨 처음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는데요. 위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빠른 실행 도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장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도구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 표시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목 표시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문서와 프로그램의 이름이 상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른쪽에도 뭐 단추들이 있는데요. 검색할 수 있는 창도 있고 또 최소화시키거나 최대화시키거나 닫을 수 있는 이런 단추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리본 메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본 메뉴는 이렇게 파일, 홈, 삽입 이런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메뉴를 이렇게 하나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도구들이 함께 변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Alt 또는 F10을 누르면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가 표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Alt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그 키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H를 누르면 홈 메뉴로 가게 되겠고요. 홈 메뉴에서 또 이렇게 메뉴들이 표시가 되죠. 만약에 테두리를 그리겠다 그럼 B를 누르고 여기에서 뭐 모든 테두리다 그럼 A를 눌러서 이렇게 테두리를 표현하는 것까지 단축키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지금 빠른 실행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에는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요 그림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요게 이름 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셀의 위치를 주소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B의 2번 셀에 셀 포인터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는 우리가 이 셀 그 범위에 어떤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부여했을 때 이름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또 차트나 그리기를 할 때 객체 이름이 표시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수식 입력줄이 있죠. 이 부분에 수식 입력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표시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컴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컴을 이렇게 입력하면 위쪽에 값이 표시가 되고요. 수식을 입력하면 또 수식이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선택 단추라고 있는데요. 모두 선택 단추는 이 부분이 모두 선택 단추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그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선택 단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이라고 있는데요. 이 엑셀의 시트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열 머리글이 되겠습니다. A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 방향, 요것을 A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1, 2, 3, 4로 표시가 된 것이 행 머리글이 되겠는데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릭하면 열이나 행을 선택할 수 있다. A를 선택하면 A열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뭐 이행을 2를 누르면 이행이 모두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가 되겠는데요. 엑셀에서는 셀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로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주소의 경우에는 열 번호를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열은 비열이 되겠죠. 비열이고 그 다음에 이행이 되니까 B2라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B2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열 번호를 먼저 나중에 행 번호를 표시하는 이런 개념이 셀 주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워크시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워크시트는 이 전체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가 표시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시면 화면에 열이 몇 개 안 되죠. 행도 몇 개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0만 개가 넘는 행을 하나의 시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도 16,384개라고 했는데요. 지금 알파벳으로 붙어 있으니까 A부터 Z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A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최대 255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있죠. 하나의 시트가 있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최대 255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트 탭은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트 이름, 바로 이 부분이 시트 탭입니다. 시트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상태 표시줄은 요 아래쪽에 나온 것들이 상태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선택 영역에 대한 평균 개수, 숫자, 셀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를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를 제가 몇 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입력하고 이렇게 3개의 셀을 선택을 했더니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평균은 20이고 개수는 3개고 합계는 60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평균, 개수, 합계 이외에도 숫자의 셀수, 최소값, 최대값 같은 것까지 다 표시되도록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범위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트의 보기 상태는 기본 보기 상태. 여기 이제 단추가 있는데요. 여기 기본 보기 상태,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자, 이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할 때처럼 표시가 되면서 또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렇게 인쇄할 때 이렇게 한 페이지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보기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뒤쪽에 엑셀에 대한 기능들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 요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엑셀 옵션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요 파일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엑셀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 제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창 제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 제어에서는 화면 확대 축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은 보기 탭을 이용해 주시면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간편하게 요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있는 확대, 축소 비율을 클릭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확대, 축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확대, 축소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배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배율은 10에서 400% 범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401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401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10과 400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10에서 400% 범위에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화면을 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인쇄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0%로 한번 이렇게 늘려보면 크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 통합 문서의 해당 시트, 지금 시트 2에서 200%로 지정한 상태고요. 시트 1에서는 그대로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트를 선택하고 여러 시트를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시트 2를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2를 선택하면 두 개의 시트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100%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시트 모두 100%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스크롤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는 선택 영역 확대 축소라는 것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누르면 이 부분이 아주 크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0%를 누르면 다시 100%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확대 축소에서는 이 확대 축소 범위와 특히 인쇄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틀 고정 기능과 그 다음에 보시면 창 나누기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 고정과 창 나누기 모두 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틀 고정 기능은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D의 4번 셀에 놨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조금 확대를 했고요.
뒤에 4번 셀을 놓은 상태에서 보기 탭의 창 그룹에서 틀 고정을 눌러보시고 여기 틀 고정이 있습니다. 또는 첫 행만 고정하거나 첫 열만 고정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틀 고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왼쪽에 선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틀 고정 방식에는 틀 고정, 첫 행 고정, 첫 열 고정이 있고요. 이렇게 틀 고정을 하게 되면 틀 고정 구분선이 생기는데 위와 왼쪽에 생긴다는 거. 요거 많이 출제됐습니다.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왼쪽에 구분선이 생긴다는 게 중요하고요. 틀 고정선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드래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할 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틀 고정은 뭐냐면 자,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로 한번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1, 2, 3번 행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그럼 A, B, C 열은 그대로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굉장히 많이 입력되어 있을 때 화면의 일부분을 고정하고 싶을 때 바로 틀 고정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편집 모드거나 지금 셀을 편집하고 있을 때나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 자, 여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누르면 틀 고정과 호환되지 않는다, 틀 고정이 취소된다 라고 나오게 되죠.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틀 고정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일 때 틀 고정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 나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나누기도 역시 화면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뒤에 4번 셀을 선택하고 보기 탭에 창 그룹에서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누기가 있는데요.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뒤에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왼쪽에 그 창 나누기 선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2개로도 나눌 수 있고 4개로도, 지금은 4개로 분할이 되었는데요. 2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 포인터의 위쪽과 왼쪽에 창 분할선이 생기는데요. 앞서 틀 고정과 마찬가지로 위와 왼쪽이라는 거 위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앞서 창 나누기의 경우에는 분할선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A, B, C, D 열과 그 다음 이 사이를 안 보고 J, K 열 이렇게 넓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또 아래로 스크롤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넓은 화면에서 중간을 건너뛰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분할선 드래그에서 분할된 지점을 변경하는 것은 틀 고정과 다른 점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창 나누기의 경우에는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실행 취소, 컨트롤 Z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행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분할선 더블 클릭해서 해제한다? 한번 해볼까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창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창 나누기 선의 경우에는 드래그도 되지 않고 더블 클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틀 고정이 되겠죠. 틀 고정의 경우에는 그 틀 고정 선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창 나누기는 움직일 수도 있고
분할선을 더블 클릭해서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현재 창 나누기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로 창 나누기 할 수 없고요. 창 나누기 인쇄할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틀 고정과 동일하고요.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능까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 틀 고정과 창 나누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챕터 1의 주요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